인간관계라는 복잡한 지형 속에서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웅변적으로 다가오는 의미심장한 순간이 있습니다. 한때 그토록 강렬했던 관심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영원할 것 같았던 애정은 점차 빛을 잃어가는 듯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제각각의 조각으로 흩어지기 직전에 바로 그 위태로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 닥쳐오는 붕괴의 한가운데서 기묘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이 유대감은 상대방이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일부가 이별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강히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 순간 우리는 단지 그 사람 자체를 잃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깊이 공감받는다는 소중한 감정을 잃게 됩니다. 한때 그토록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던 감정적 공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관계가 희미해지려 할 때 가장 인간적인 유혹이 고개를 듭니다. 상대를 찾고 절박한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관계를 끝맺는 해명이나 신호 또는 최소한의 공식적인 종결을 요구하는 억누를 수 없는 충동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관계 회복의 진정한 시작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반응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 내면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을 쫓아다니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심을 되찾으려 하기보다는 자기 안에서 진정성 있고 강력한 에너지를 키워 고요한 공간 속에서 자신의 울림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은 그의 획기적인 저서 인간과 상징에서 당신이 거부하는 것은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변화시킨다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이별의 순간에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별의 순간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변화와 개인적인 성장의 뜻밖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완전히 끝나지 않고 단지 그 형태를 바꾸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멀어진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는 첫 번째이자 결정적인 단계는 자기 자신과의 깊은 재연결입니다. 이 재연결은 결핍이나 의존감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양도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한 진정한 인정과 생생한 인식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상대를 되찾기 위한 정교한 전략, 조작적인 술책, 심리적인 속임수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재감, 진정한 공감, 그리고 그 어떤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면의 아우라의 힘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애와 수용에서 비롯되는 이 내면의 아우라가 바로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거리를 둘 때 즉각적인 연결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도 점차 희미해지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피상적인 말로 이 이미지를 새롭게 할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의 진정한 에너지로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신을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주파수, 진동 패턴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 우리가 키우는 모든 감정, 그리고 모든 내면의 감각은 끊임없이 이러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말이나 직접적인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일관성과 진실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믿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융이 인상적으로 강조했듯이 인간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일차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정으로 느끼는 것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깊고 감정적인 진실성은 먼 거리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감지되고 기록됩니다. 이 여정의 시작은 의심할 여지 없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통제력을 유지하고 상황을 확보하고 필사적으로 답을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충동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이 갈림길에서 의식적인 의도의 진정한 힘이 시작됩니다.
외부에서 확인과 관심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받아들이고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자기력이 생기고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새롭게 얻은 수용과 자존감의 내면 공간에서 우리는 강해집니다. 기다리고 요구하는 것을 멈추면 갑자기 상대방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단순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 이 진정한 존재감은 상대방의 잠재의식에 흔적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애착은 시끄럽게 관심을 갈망하는 반면 진실성은 내면 깊숙이 울려 퍼지는 신비로운 노래를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인간 심리의 세계에서 진실의 속삭임은 종종 두려움에 질린 외침보다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게 변화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절망적인 전화가 아니라 깊고 내적인 결정으로 맹렬히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이 됨으로써 시작됩니다. 자신의 내면 주파수를 바꾸면 다른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재정렬되고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왜 그런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공감적 투사라는 말을 할 때 단지 상대방이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피상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반한 깊고 조용한 감정적 연결의 실천입니다.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접촉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느껴지는 명확하고 진정한 울림을 통해 상대방의 잠재의식에 살아있는 기억을 심는 것입니다. 윤근 그의 저서 전이의 심리학에서 투사, 즉 자신의 감정과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무의식의 과정 중 하나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행사되고 높은 수준의 감정적 책임을 가지고 적용될 때 그것은 잠재적인 함정에서 대인관계 연결에 섬세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바뀝니다. 공감적 투사는 조작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단지 연결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이 씨앗은 즉각적인 반응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고요함의 내면 공간에서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되어 조용히 심어집니다. 휴대폰도 없고 음악도 없고 그 어떤 방해물도 없이 숨을 쉬며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자신만 있는 완전한 침묵 속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보호된 공간에서 해당 인물을 시각화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라 결핍이나 필요의 감정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깊은 감사함으로 시각화합니다. 부드러움과 호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그에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의 삶에 어떤 감정적인 흔적을 남겼을까요? 그 사람이 자신을 생각할 때 그의 기억 속에 무엇이 남기를 바랍니까? 이것은 조작을 목표로 하는 강제적인 시각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묘한 형태의 감정적인 헌신, 마음의 조용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흙을 파헤치거나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사하는 것은 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기, 변화의 상징에서 적절하게 설명했듯이 잠재의식은 비어있고 의미 없는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공명을 일으키는 감정적으로 고양된 이미지와 감정에 반응합니다. 여기서 강박적으로 그가 나를 그리워하길 바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따뜻하며 사랑스러운 감정을 내면 깊숙한 곳에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정은 매우 깊고 진실하여 거리에도 불구하고 느껴질 수 있는 공동의 감정적 장애, 에너지적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진정한 연결은 공간적 또는 시간적 거리 때문에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일상생활의 소음과 번잡함에 가려져 잊혀질 뿐입니다. 공감적 투사는 이 소통 채널을 조용하지만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청소합니다. 안개 속에서 등대를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보여질지 아니면 아예 인지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거기에 있고 존재하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상대방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볼 때, 그의 기억에서 기억할 때 윤기 내면의 원형적인 너라고 불렀던 것, 즉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공동의 인간 경험을 활성화합니다.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서 그의 기억과 경험의 일부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로 하는 일은 이 상징적인 존재를 변화시키고 기억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되기 위해 말하거나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스스로 말해줍니다. 핵심은 내면의 평온함에 있습니다. 조급함도 기대나 요구도 없이 오직 순수한 의도와 과정에 대한 깊은 신뢰만 있으면 됩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듯 자신의 존재를 투영하는 것입니다. 당장 빛이 반사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불꽃은 타오르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불꽃이 꾸준하고 진실하다면 공명하기 시작하고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의식적인 호흡과 함께 이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갈망에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인정에서 감사를 들이쉬고 사랑을 내쉬는 것입니다. 부족함에서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투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존재이고 부드러움, 안정감, 존재감을 구현한다면 상대방은 왜인지, 어디에서 오는 느낌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윤근 그에 져서 심리 유형에서 집단 무의식은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상징, 이미지, 인상을 공유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에서 보내는 것은 이 상징적 장에 들어가 공동의식의 일부가 됩니다. 합리적인 정신이 아니라 미묘한 신호에 반응하는 감정적인 몸이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 노래, 익숙한 향기, 더 이상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와의 꿈에 반응하는 몸입니다. 이 몸은 논리나 합리적인 설명보다 더 깊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수행은 자신의 에너지장을 강화합니다. 자신을 현재에 고정시키고 자신과 자신의 힘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파동을 의식적으로 보냄으로써 자신에게 말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 시스템에게 나는 여기 있어, 나는 연결되어 있어, 나의 에너지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로 보내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내면으로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공감적 투영은 통제나 조작의 행위가 아니라 의식적인 형태의 사랑과 연민입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명확히 알고 강요나 기대 없이 자신의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봉투도 없고 구체적인 주소도 없이 감정적인 편지를 쓰되 명확한 목표와 심오한 의도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소중한 연습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받아들일 때마다 자신의 거울 이미지를 동시에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느끼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신의 내면과 연결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느끼거나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쫓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힘과 잠재력이 잠재되어 있는지 스스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말이나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깊은 감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침묵과 평온 속에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상대방의 의식에 흔적을 남깁니다. 의식적인 놓아줌은 가장 강력한 행위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행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놓아줌이 무관심해지는 것, 냉정하고 무감각해지는 것, 모든 다리를 끊는 것을 의미한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놓아줌은 마음을 닫고 더 이상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함이나 미지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 안에서 다른 사람을 부르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질 때에도 자신과 함께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그에 져서 회상, 꿈, 사상에서 고독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거나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온다고 썼습니다. 의식적인 놓아줌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외부 소음이나 방해 없이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더 높은 형태의 존재감과 주의력입니다. 누군가가 멀어지거나 거리를 둘 때 자동적으로 생기는 충동은 고통스러운 공백을 채우고 필사적으로 답을 찾고 주장하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노하줌은 정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며 자신을 잃는 대신 자신과 함께 머물고 자신의 중심에 집중합니다. 의식적으로 불편한 침묵 속에 자신을 두고 불편함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조용한 공간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침묵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 목소리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필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무관심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감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노하줌은 우선적으로 에너지적입니다. 분노 없이, 복수심 없이, 억눌린 고통 없이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배했거나 열등해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또한 가치가 있으며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물러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침묵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활용되지 않은 힘과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궁핍함 없이 존엄하게 물러서면 관계의 역동성이 바뀝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부재를 느끼고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예측 가능하거나 일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무게와 의미가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무관심이 아닌 자존감과 자기애에서 비롯된 감정적인 침묵은 무게와 울림을 갖습니다. 윤근,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에서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고 더 강렬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썼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거나 괴롭히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하면 그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의 에너지를 변환하고 통신 채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언어적 메시지보다 더 깊은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진동으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인 노하줌은 또한 신비롭고 알려지지 않은 것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신비는 감정적인 기억과 갈망을 위한 비옥한 토양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계산 가능하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을 깊이나 놀라움이 없는 상수항으로 봅니다. 그러나 원한이나 쓰라림 없이 존재감과 존엄성을 가지고 물러나면 열린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니라 연결의 메아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 메아리는 정신 속에서 울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감정 속에서 울립니다. 정신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분석하기를 원하지만 영혼은 사실이나 논리적인 주장이 아닌 감각과 감정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재가 진정성, 요구 없는 사랑, 소음 없는 진실로 지탱된다면 깊은 차원에서 느껴지고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강렬하게 진동하고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는 존재감보다 더 강력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연습은 인내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쓰고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싶은 충동에 굴복하고 싶은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순간에 심호흡을 하고 솔직하게 자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단기적인 안도감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심오한 변화를 겪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되 절박함이나 절망감에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쌓인 감정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의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을 적고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 편지를 태울 수 있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심호흡을 하고 의식적으로 이 충동에 굴복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쌓인 감정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멀어지거나 거리를 둔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노하줌이 진실되고 의식적일수록 남기는 에너지적 흔적은 더 강력하고 지속적입니다. 왜냐하면 노하줌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자신의 에너지와 가치를 너무나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구걸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진실 속에서 진동하고 자신의 진정성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윤근 자아와 무의식에서 치유는 잃어버린 상징을 다시 찾을 때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놓아줌에서 자신은 상징,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사라지지 않고 조용한 존재로 계속 살아남아 상대방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인 수수께끼가 됩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면 누군가를 잃을까봐 자연스러운 두려움이 있더라도 진정한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자신 안에 구축한 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며 진실된 것은 억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믿음으로 만약 그 사람이 진정으로 당신과 공명한다면 그는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당신이 그를 부르거나 조종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느끼고 그 에너지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놓아줌은 자신의 힘과 자율성에 대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것, 당신과 주파수가 맞는 것, 그리고 당신에게 속한 것은 되돌아오거나 결코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너무 많이 성장해서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메시지가 되고 부재는 진동이 되며 당신의 에너지는 잊혀지지 않는 메아리가 됩니다. 진정한 진정성에서 비롯될 때 감정적인 발산은 가장 혁신적인 실천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돌아오기를 강박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진동하며 너무나 진실된 주파수를 발산하여 외부 현실이 당신의 내면 상태에 맞게 조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것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정신치료의 실제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느끼는 것이다.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재의식은 공허한 긍정이나 비상적인 욕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동, 마음으로 느껴지는 체화된 감정에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발산은 결핍, 절망 또는 환상에서 비롯될 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사, 자기애, 그리고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될 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요함 속에 앉아 한 손을 가슴에 얹고 깊이 숨을 쉬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이미 더 깊고 의미 있는 수준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슴 속의 따뜻함, 몸 안의 평온함, 그리고 영혼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이해받고 포옹받는 것을 상상하고 이러한 감정을 온전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감정을 강렬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인 감정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실제로 현실인 것과 강렬하게 느껴지고 시각화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긍정적인 감정을 장기간 유지하고 고정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당신의 에너지장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장이 변하면 당신의 진동은 긍정적인 경험과 관계를 끌어들이는 새로운 자석이 됩니다. 화해의 대화나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키우고 경험하고 싶은 감정적인 퀄리티, 즉 사랑, 존중, 평온함, 그리고 깊은 연결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러한 감정을 자신 안에서 느끼고 고정시킨다면 당신은 또한 그것을 외부로 발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산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천이 정신적인 의무적인 연습이나 긍정적인 문장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진실되고 진정한 마음의 상태로서 감사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진동하고 있는 사랑, 미묘한 차원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만남, 그리고 당신이 완전히 충만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간청도,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단지 감정적인 확신과 과정에 대한 깊은 신뢰만이 있습니다. 윤근 자아와 무의식에서 감정이 모든 정신적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관찰했습니다. 감정적인 발산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과 정서를 의식적으로 함양함으로써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내면 상태를 진정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바꾼다면 현실은 언젠가 그것에 반응하고 새로운 진동에 적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예상하거나 상상하는 것과 정확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항상 당신 자신의 진동과 내면 상태와 조화를 이루면서 처음에는 이 실천이 익숙하지 않거나 심지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내면의 피난처, 힘과 평화의 원천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필사적으로 답을 찾는 동안 당신은 답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결핍에 반응하고 두려움에 이끌리는 동안 당신은 의식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당신 자신의 공간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거리를 넘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말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진동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실천은 일상생활에서 작고 사랑스러운 행동으로 뒷받침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당신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음악을 듣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에게 사랑스럽게 말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감정적인 일관성, 즉 당신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사이의 일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일관성은 우주의 가장 명확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신적인 이미지를 투사하거나 그를 조종하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에너지장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진동으로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장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한때 당신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는 또한 어느 정도 당신과 계속 공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진동이 변하면 이 공명도 변합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해서는 안 되며 이 실천을 속임수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공을 측정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실천은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 자신의 평화를 위해, 당신 자신의 내면의 명확성을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에너지 명상, 요구 없이 느끼고 통제 없이 발산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예술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먼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칼 윤근 사랑받지 못하는 삶은 죽을 수 있는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감각을 잃고 그들의 감정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지요. 감정적인 발산은 드라마에서 벗어나 의식에서 자신의 감정적인 분위기를 의식적으로 창조하고 형성하는 능력에서 비롯되어 다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언젠가 당신 안에서 이러한 변화를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를 찾거나 조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주파수가 더 이상 묵살되거나 무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희미한 추억이 되는 것을 멈추고 진동하는 존재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현실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발산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 자신의 힘과 자율성을 회복하는 형태, 그리고 사랑을 받기 전에 사랑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무엇인가를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진실되고 진정한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확언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진동장을 미묘한 방식으로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만트라, 내면의 공명 패턴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반복할 때 단지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정적인 참여와 함께 반복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영혼을 찾는 현대인에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는 우리가 반복해서 키우고 주의를 기울이는 생각, 신념, 감정에 의해 크게 형성됩니다. 조용한 화근은 존재감과 주의력을 가지고 심었을 때 당신의 내면의 토양을 변화시키고 더 비옥하게 만드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고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문장들은 큰 소리로 말하거나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고 걷고 침묵하는 동안 생각 속에서 속삭여집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하루 종일 동반하고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상기시켜주는 내면의 맥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외적인 간청이나 기도처럼 느껴지지 않고 내면의 확신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가까이 있지 않아도 존재한다. 나의 에너지는 세상에 흔적을 남긴다. 나는 진실과 진정성을 발산하기 때문에 기억된다. 나는 느껴지기 위해 보여질 필요가 없다. 나는 진정성 있고 진실되게 진동하기를 선택한다. 나의 부재는 또한 존재와 존중의 한 형태이다. 나는 나의 에너지장의 힘을 신뢰한다. 나의 주파수는 나를 대신하여 말하고 올바른 것을 끌어들인다. 나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고 내게 당연한 것과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각 문장은 당신을 다시 균형으로 되돌리는 내면의 재조정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심, 충동 또는 결핍의 순간에 당신은 당신의 중심을 다시 찾고 자신을 접지하기 위해 그것들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더 깊고 더 현명하고 더 진실된 버전과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들은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당신을 붙잡아주는 작은 닻입니다. 단순히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거나 기계적인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자기 사랑과 자기 확신의 의뢰입니다. 잠에서 깰 때,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격렬한 감정에 휩싸일 때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중심을 잡기 위해 되냅니다.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는 진동수가 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소통하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동수 말입니다. 융은 무의식이 상징, 이미지, 그리고 반복을 통해 작용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침묵 속의 긍정적인 다짐이 효과적인 이유는 잠재의식이 반복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반복이 다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의미로 가득 찬 반복, 아직 외부적인 증거는 없지만 진실이라고 느껴지는 반복, 이미 당신 안에서 확신으로 울려 퍼지는 반복이어야 합니다. 특정한 것을 끌어당기거나 현실로 드러내기 위해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형성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 나는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을 의식적으로 선택해. 나는 완전해지기 위해 외부의 어떤 것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 자신의 에너지장이 이미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작용하고 있거든. 그것은 발산하고 진동하며 세상에 흔적을 남겨 라고 말하기 위해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다짐은 절박함, 공허함, 그리고 완전해지기 위해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대한 효과적인 해독제입니다. 당신이 나의 에너지는 흔적을 남겨라고 말할 때 그것은 특정한 누군가가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당신 자신의 메아리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실천하는 친밀한 의뢰로 만드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고
내면의 힘과 연결해주는 일종의 진동기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아무도 그것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듣고 우주가 들으며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듣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문장들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의미를 잃는 반면 새로운 것이 자발적이고 직관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떤 긍정적인 다짐이 당신 자신에게서 비롯되는지 느껴보십시오. 진실한 감정에서 태어난 긍정적인 다짐은 그 효과가 몇 배로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 의도를 가지고 반복하는 것은 끊임없는 진동이 되어 당신의 현실을 미묘하게 형성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의식적인 글쓰기는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는 단순한 배출구가 아니라 의식적인 정렬 의례입니다. 간청하거나 요구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고 싶은 감정 속에 당신 자신을 확인하고 고정시키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글로 쓴 단어를 통해 당신의 진동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은 잠재의식과 소통하고 뿌리 깊은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은 정신치료의 실제에서 글쓰기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와 자신의 정신에 숨겨진 측면을 탐구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쓸 때 당신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생각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에 구조를 부여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 감정, 신념을 당신의 진동 영역에서 키우고 강화하고 싶은지 의식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세상에서 당신의 위치를 어떻게 잡는지, 당신 자신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술은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매일 또는 필요를 느낄 때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를 적으십시오. 무엇을 얻고 싶은지, 누가 돌아오기를 바라는지가 아니라 어떤 내면의 상태가 당신의 목표인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평화로움, 내 안의 안전함,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의 조화를 느끼고 싶어. 나는 결핍이나 기대가 아닌 풍요로움 속에서 살도록 나 자신에게 허락해. 오늘 나는 확실함, 존엄함, 그리고 자기애 속에서 진동하기로 결심해. 나는 충분하다는 느낌과 나의 가치를 아는 것과 연결돼. 나는 외부의 확인이나 인정 없이도 나의 가치를 기억해. 나는 외부가 즉시 응답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평온함 속에 머물기로 선택해. 나의 에너지는 명확하고 집중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자연스럽게 정리돼. 이러한 문장들은 긍정적인 다짐이 되지만 깊이와 의미가 있는 다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몸, 당신의 맥박, 당신의 손을 거쳐 당신의 시스템에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과 적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글쓰기는 생각과 감정을 결정화합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의식 속에 고정시키고 당신의 진실로 선언합니다. 이 연습은 또한 당신 자신과의 친밀함의 공간, 피난처, 당신을 현재로 되돌리고 현재 순간에 존재하도록 돕는 기록된 진실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너무 몰두해서 지금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는 당신을 현재로 되돌려주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윤근 또한 감정 없이는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글쓰기는 감정에 빠지거나 압도되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보고 이름을 붙이고 글쓰기 행위를 통해 그것들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를 설명할 때 당신은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의식적으로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 나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의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 상태와 삶의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해 당신만의 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동 일기 말입니다. 사건만 기록하는 일반적인 일기가 아니라 창조와 자기 발견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채우는 각 페이지는 당신의 에너지장의 확장과 당신의 진동 강화가 됩니다. 그것은 우주,
당신의 에너지, 그리고 당신의 본질과 소통하는 당신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읽거나 당신을 평가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정말로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느끼는 것이 종이에 명확해질 때 당신의 진동에서도 더욱 명확하고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멀리서도 당신의 움직임, 말, 존재 방식에서 느껴지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또한 불안이나 초조함이 고조되어 당신을 압도하려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대신 당신 자신에게 편지를 쓰고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설명하십시오. 종이 위에 당신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삶에서도 그것을 유지하고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글쓰기는 강요가 아닌 내면의 선언이자 당신 자신에 대한 헌신으로서 힘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의식하게 될 때 당신은 또한 당신이 무엇을 진동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진동할 때 세상은 일관성 있게 응답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외부로 전달하는 것을 반영해 줄 것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합리화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지만 몸은 진동하고 느끼고 저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버린 감정을 해결하고 당신의 진동수를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몸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단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에너지적이고 진동적이기도 합니다. 칼 융은 그의 저서 자아와 무의식에서 어떤 형태의 심령 에너지도 지시되지 않고 건설적으로 표현되면 증상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불편함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썼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은 종종 신체에 나타납니다. 긴장, 불안, 피로, 뻣뻣함, 만성 통증.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은 외모를 위한 미적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균형을 되찾고 웰빙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감정적인 약입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배출하고 우리의 억압된 감정을 해방하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루틴이나 비싼 장비는 필요 없고 오직 주의, 의도, 그리고 의식적인 호흡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천천히 몸을 스트레칭하고 의식적으로 각 근육을 느끼고 깊게 숨을 쉬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무도 판단도 없이 당신의 방에서 혼자 춤을 추면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당신의 감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움직임과 함께 깊은 숨을 쉬면서 감정의 리듬에 맞춰 진동하고 자신과 연결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시스템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놓아줘. 나는 다르게 느끼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이 에너지적 신호는 종종 수천 개의 긍정적인 생각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우리에게 깊은 수준으로 다가오는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은 습관적인 패턴을 깨고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은 특정한 감정에 항상 똑같이 반응하여 자신을 가두거나 굳어지거나 경직될지도 모릅니다. 움직임을 통해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개방이 생겨납니다. 진실한 것은 강요할 필요가 없고 단지 느껴지고 표현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의식적인 무위, 우웨이 속에서 이 멈춤과 내려놓음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강화하고 마음을 정화하며 내면의 근원과 새롭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와야 할 모든 것이 압박이나 노력 없이 공명과 자연스러운 이끌림을 통해 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전략이 됩니다. 이것은 배우고 익혀야 할 예술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